안녕하세요. 2022년 조경직 9급 공무원 전공 과목 설명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향공무원학원에서 조경직 전공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이윤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설명회는 시설 조경, 그러니까 국가직에 해당하는 시설 조경 9급하고 그리고 녹지직 그리고 7급이지만 산림 조경에서 난이도가 3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직에서 시설 조경직에 오늘 이제 이 직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궁금하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이제 설명드리고 21년에 선발했던 인원 그리고 합격선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출제되는 시험 과목 그리고 전공 과목의 출제 범위 등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방직, 조경직에 해당하는 시험 과목하고 이제 올해의 지역별 선발 일원 그리고 합격선 정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서 중요한 이제 이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에서 조경직에서 받을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올해 출제됐던 국가직과 서울시, 그러니까 다른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9급 조경직 출제 문제 경향 을 가지고 이제 같이 지방직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살펴보고 그리고 22년에 이제 다음 연도 대비할 조경직 강의 계획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강의의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무원을 준비를 할 때는 각자 다 배경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비전공자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저희가 진행할 교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이 교재 구성이 시험 과목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교재 구성에 따라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직부터 보시면 이제 명칭은 시설 조경입니다. 그래서 담당 업무는 뭐 공원이나 녹지공간의 이제 조성 업무에서 발생하는 여기서는 계획이라든지 설계 그리고 이제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주요 근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이 시설 조경직이 나온 연도가 작년이었는데 작년에는 뭐 국토교통부나 해양수산부 그 밖에 수요 부처로 이렇게 보낸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작년에 6명이 선발돼서 이제 들어간 수요 부처가 국토교통부 그리고 뭐 문화재청 그다음에 환경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각각의 수요 부처에서 이런 이제 조경과 관련한 시설 조경과 관련한 부분들의 업무를 담당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뽑아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21년 4월 17일에 시험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경우에는 공고는 보통 1월에 공고가 되고 보통 4월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이제 3명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일반이 9명, 그리고 이제 장애인 1명 이렇게 해서 총 10명이 이제 선발이 됐는데 일단 접수 인원 보시면은 638명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그냥 경쟁률로 봤을 때는 이제 70대 1 정도 됐지만 실제 응시 인원 같은 경우에 시험장에 이제 온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495명에서 78%가 출석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경쟁률은 이제 이렇게 공시된 것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55대 1 정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국가직 중에서 시설직으로 분류가 되는 게 토목직과 건축직 그리고 시설 조경직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경직은 2020년에 처음 선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합격선이 82점. 올해는 작년보다는 시험이 좀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또 평이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이제 86점 정도가 합격선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과목에 한 2개 정도 이렇게 이제
학원에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맞는 분들도 계셨으니까 그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과목을 보시면은 국어, 영어, 한국사하고 그리고 전공 과목에 해당되는 이제 조경학과 조경 계획 및 설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게 지방직부터 먼저 이렇게 출제가 돼서 그 경향이 아무래도 국가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국가직은 이제 조경 계획 및 설계, 그리고 뭐 조경학, 그리고 뒤에 나오는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조경학이 들어가고 조경 계획 및 생태계 관리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중에 이제 보면 기출문제 이런 것들,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라는 것들 보여드릴 텐데, 이게 과목상으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아무래도 이 계획하고 설계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출제를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제목에서, 시험 과목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지선다이고, 그리고 과목당 20문항에서 총 100문항 중에서 해서 100분 정도 시험 보고 꽈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주의해서 이제 시험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공 과목의 출제 범위입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를 이렇게 이제 이런 유형 바운더리 안에서 출제하겠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경 1반에서는 미학이나 조경사가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미학이거든요. 왜냐하면 조경이라는 부분들은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워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이제 쾌적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쾌적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공학적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외부 공간을 잘 이렇게 이제 식생과 자연과 이렇게 잘 어우러지게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조경 시공 구조, 그 다음에 조경 재료 같은 경우에는 조경 재료는 크게 식물 재료하고 무생물 재료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식물 재료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보는 게 수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목 포함해서 지피라든지 뭐 초화류 이런 것들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무생물 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콘크리트라든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석재라든지 목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경 재료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생태 부분, 이제 생태 복원. 사실 우리가 이 조경에서, 그러니까 생태라는 부분들은 사실 어디에다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포커스가 좀 달라지는데, 조경에서 보는 생태라는 것은 훼손된 생태계를 사실 복원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태 복원 등을 포함을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있고, 그리고 조경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설계하거나 식물을 식재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 관리해주는 조경 관리 부분들이 이렇게 조경 전공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조경을 전공하시는, 이제 전공했던 분들은 다 이런 과목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배우셨을 거고, 그리고 조경 계획 및 설계에 있어서는 이제 조경 식재 및 시설물 계획, 사실 이게 그냥 다 계획입니다. 계획. 뭐 설계 과정, 제일 중요한 거는 조경 계획과 설계 과정, 그리고 공원과 녹지 설계. 아무래도 대부분의 이런 조경 공간은 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공간, 도시 안이라는 공간에서의 공원, 또는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의 공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레크레이션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과 설계, 전통 조경의 계획과 설계 부분까지. 사실 이 전통 조경을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계획과 설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조경사에서, 조경사는 또 크게 동양 조경사하고 서양 조경사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서양 조경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 이 동양 조경에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 조경 계획에 맞는 설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을 좀 알고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지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학문으로는 그냥 이제 뭐 조경학, 조경 계획 이렇게 과목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개의 과목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출제 범위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5급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필수 과목 3개, 그리고 선택 과목,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도 조경 계획 및 설계하고, 조경사 이론, 그 다음에 조경 생태학, 그리고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공원 녹지학, 그리고 경관 생태에 관련, 그러니까 경관 계획에 관련된 부분들, 단지 계획이나 뭐 조경 재료 및 시공, 그 다음에 조경 식물학, 조경 생태 보건학. 그래서 사실 이거를 어떻게 풀어놓고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또 새로운 이렇게 과목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급에서는 이제 전공 과목은 요 2개의 과목이지만 많은 내용이 이렇게 포함된 부분들을 이제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직을 설명드리면,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이제 녹지직해서 올해는 6월 5일에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발이 되게 되면 각 시의 공원 녹지과로 이렇게 해서 근무하게 되고, 아까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1월에 공지가 뜨지만,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1월 말에서 2월 사이에 채용 공고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시면 되지만, 거의 이제 6월에 이렇게 시행을 한다라는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과목은 9급은 국어,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조경학과, 조경 생태계, 조경 계획 및 생태계 관리거든요. 그래서 요 5가지 과목인데, 이 중에 이제 앞에서 봤던 이런 조경학이나 조경 계획 및 생태계 관리, 앞의 내용 거의 다 포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게 이제 과목상으로 나누는 게 조금 나눠져는 있지만, 사실 이게 커다란 틀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과목은 아무래도 조경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7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어나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런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이 있지만, 9급은 없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시험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7급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조경 계획 및 설계, 그리고 조경사 이론, 조경 재료하고 시공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생태계 관리 및 식물, 이렇게 해서 총 7과목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 저희 이제 학원에서 준비하는 이제 직렬은 9급이므로 요 과목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림 조경에서 이목직에서는 산림 조경, 산림 자원, 산림 이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7급 시험에 조경학이 들어가 있고요. 시험 과목이나 난이도의 범위가 9급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준비하시면서 이제 이거 저희가 강의가 열리면 이제 산림 쪽에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앞에 부분의 내용들이 거의 다 이거는 한 과목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조경학이라는 학문 하나지만 앞에서 보셨듯이 여러 가지 학문이 이렇게 들어간 내용들이니까 굉장히 좀 방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셔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일단 뭐 시험 문제도 공개가 되고 인원도 제일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뭐 토목하고 건축하고 여기 조경이 있는데, 조경 2021년에 선발 인원이 17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응시했던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합격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시험은 뭐 작년하고 거의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보다는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서 비슷했고, 그리고 국가직이 조금 더 문제는 풀기 수월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그래서 평균은 한 79점, 두 과목 평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격선 정보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년에 선발된 그러니까 공고를 모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빈칸이 있는 부분들은 선발하지 않은 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쭉 평균을 잡아 보면은 70점에서 한 80점 정도 사이. 그러니까 일단 뭐 학원에서 준비하거나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보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최저 점수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평균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내가 이제 아까 그 과목 중에서 뭐 국어, 영어, 뭐 한국사 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하는 과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조경직의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서 평균 점수를 맞출 건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잘 고민하시면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경직 가산점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한번 보시면은 일단 국어 먼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 가산점, 그러니까 가산점 사실 자격증만 있으면 사실 남들보다 먼저 출발해서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가산점을 확보하고 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3% 가산점이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조경 기능사하고 살림에 대한 이제 기능사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리고 5% 가산점은 산업기사, 뭐 기사, 기술사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조경에 해당되는 것만 본다면 조경 산업기사, 뭐 조경 기사, 그 다음에 조경 기술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생태보건에 관련된 자격증이 이 자연생태보건 산업기사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기술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환경 관리로 이렇게 해서 얘가 하나의 이제 이런 큰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살림에 해당되는 이제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에서 아무래도 지금부터 이제 비전공자인데 준비한다고 이제 본다면 가장 이렇게 준비가 조금 수월한 자격증은 이제 조경 기능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재도 일단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정보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잘 활용하시면은 우리가 11월 달 개강하기 전까지는 이제 충분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먼저 이렇게 좀 조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기능사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은 좀 더 그것보다 깊게 들어가고 자세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야 되지만,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조경의 큰 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되는구나, 도면 보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기능사를 준비할 때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만약에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조경 기능사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사하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많이 없다라고 본다면 이제 산업기사부터 이렇게 보셔도, 산업기사도 난이도가 아주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하시니까 이런 것들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7급에 있어서는 이제 5%, 3% 가산점에서 자,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자격증이 연결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1년, 그러니까 올해에 국가직에 출제됐던 조경 기출 문제를 한번 이제 쭉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일단 1과목이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조경 계획 및 설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교해 볼게 20년도에 출제됐던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아까 과목이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조경 계획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조경 계획에 들어가는 이론 내용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각종 법규라든지 거기에 따른 뭐 이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경 계획하면 계획에 관련된 그동안에 학자들이 연구한 쭉 이론이 있습니다. 분석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이제 문항, 그래서
뭐 린치의 도시 이미지라든지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 가장 평이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런 유형이 이제 출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조경 설계 기준에서 5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경 설계 기준의 세세한 내용들이 사실 교재에 들어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설계 기준을 그러면 이걸 다 봐야 되냐. 물론 중요한 것들은 발췌해서 교재에 실어 놓거나 제가 보충 자료로 이렇게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번은 그래도 이제 책에서 봤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경 설계 기준 집을 뭐 사서 또는 다운받아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독학을 하신다면 뭐 기준집 이런 것들을 일단 전체적으로는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5문항 정도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조경 관련 법규 지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규는 조경에서 가장 큰 틀은 도시 안에서의 이런 공원 계획이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련된 법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되고 있는 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련된 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 출제가 되는 이제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조경이라는 공간이 사실 도시공간 안에서 건축물 주변 공간 설계도 법적 기준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즉 거주 공간을 빼놓은 그러니까 상업적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들 주변에 조경이 뭐 반드시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은 건축법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법의 내용 중에서 이런 자연환경보전법, 거기에서 뭐 경관 보전 지역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연공원법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거나, 그리고 요즘은 물 관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양적인 관리하고 질적인 관리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거나 했을 때 홍수, 도시의 홍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경험을 다 해보셨잖아요.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오면 뭐 침수되거나 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빈번한데,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도시 설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 얘가 비가 오면 그 자리에서 빗물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규모의 침수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LID 설계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도시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한꺼번에 모여져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의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된 설치 관리 운영 매뉴얼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의 생태 면적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게 무려 9개나 나왔죠. 그래서 설계 기준이나 또는 법규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중요한 내용을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배정을 할 때 이론에 대한 부분들이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 조경 계획 과정에 관련된 게 이제 5문항. 이게 이제 요게 계획에서는 이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다른 그러니까 작년하고 좀 차이를 보자면 법규나 지침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출제한 교수님이 이제 이런 계획과 설계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경험이 있으신 교수님이 아마 문제를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이 문제가 좀 이게 편중돼서 제 생각에는 이제 20년도에 출제된 이런 내용으로 앞으로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설계에 해당되는 문제가 이제 4문제가 작년에는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설계 관련 기준에 대한 부분들만 이렇게 포함이 됐었고요. 그리고 조경사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동양 조경, 그러니까 조경사가 크게 동양 서양, 그리고 동양 조경사는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한국 조경이겠죠. 그래서 전통 조경에 해당되는
경복궁의 원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경주에 있는 안압지, 월지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조경 식재, 그러니까 보면 과목과 관련이 조금 먼 그냥 식재, 어떻게 보면 큰 바운더리에서는 이런 계획할 때 식재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제2과목에 해당되는 조경학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큰 틀을 그쪽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전체를 사실 다 공부해야 된다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목서라는 수목이 있거든요. 그 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토양의 물리적인 특성, 이런 것들은 사실 또 계획에 자연환경 같은 거 분석을 할 때 토양의 물리적 특성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직에 출제됐던 조경학을 보시면은 이제 조경사가 3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상 중에 풍수지리 사상, 그러니까 어떤 터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비보 사상이라든지, 그리고 서양 조경사에서의 이제 이런 사분원, 그 뭐 공간, 네모난 공간을 원로나 또는 수로를 만들면 4개의 공간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사분원에 대한 정원, 그리고 그 소수서원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조경 관련 법규나 지침이 이렇게 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 이제 이거를 굳이 몰라도 시험에서는 뭐 문제를 풀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휜고직경의 높이 기준, 이런 것들은 거의 하난이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쉽게 출제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자연도의 작성 지침에서 평가 항목에 관련된 내용들, 뭐 지침에 들어가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조경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재나 시공 관리, 그리고 뭐 생태계 관리, 이 부분들이 이렇게 같이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나 이렇게 보셔도 전체 과목이 좀 이렇게 비등하게 이렇게 들어간 게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그래서 그렇게 출제가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공사 계획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공사에 대한 이런 입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공 관리를 할 때 뭐 3대 공사 관리라는 것들은 뭐 이런 기간에 대해서, 또는 비용에 대해서, 품질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물리적 이제 수질 오염 처리 방법, 그다음에 돌쌓기, 그다음에 등고선, 이런 부분들 자에서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경 관리 같은 경우에는 조경수의 전정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수목 관리에 있어서는 병해충 관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 그다음에 수목의 시비 방법, 그다음에 잔디 관리에 있어서 이제 코링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 자, 생태계 관리는 자, 경관 생태학에 있어서의 경관의 3요소, 그리고 개체군의 생활사에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K 선택성의 특징, 그다음에 조류 서식처 조성. 그래서 생태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 이제 이렇게 생태계 공간을 조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조성의 대상이 예를 들어서 뭐 양서류냐, 아니면 조류냐, 또는 곤충 종류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보건 공간을 만드냐에 따라서 사실 얘네들의 생활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생활사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생태계 관리 부분에 또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이런 이제 생활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출제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들이니까 한번 오늘 내용 이제 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출제가 됐었구나라는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에서 공개된 문제를 이제 쭉 보시면은 크게 이제 1과목이 보면 조경 계획 및 생태계 관리였고, 자, 여기에서 조경 계획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조경 법규 및 지침, 그다음에 관련 기준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뭐 생태계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조경 관리에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1과목에 계획 및 생태계 관리이지만 여기에 보면은 조경 관리에 관련된 문제들도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사실 과목에 구분 없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경 계획에 관련된 이론 내용이 미기후에 관련된 내용하고 그 조경 계획에서는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분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또 자연환경 분석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을 분석을 할 때 뭐 이런 생태계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뭐 자연환경에 포함이 되는 게 뭐 이런 식생이라든지 그리고 뭐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뭐 기후나 이런 것들 뭐 조경에서는 큰 틀에 이제 기후보다는 미기후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생, 뭐 토양, 기후, 그다음에 지형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요 두 번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식생 환경을 분석을 할 때 뭐 빈도와 밀도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정의 그리고 레크레이션의 수역 추정 방법에서 어떤 공간을 조성을 할 때 이제 그 공간의 크기 설정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기본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집중률이나 가동률, 회전율의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서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법규 지침 뭐 관련 기준에 있어서는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련된 법은 뭐 기본법, 뭐 시행령, 시행규칙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의 규모, 뭐 이런 것들 다 외우라고 수업 시간에 뭐 쭉 했던 것들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기본으로 다 이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에서 테마공원이라고 이제 주제공원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공원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거였는지 이런 것들 나왔었고, 그러니까 각 시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렇게 응시하는 곳에 주제공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공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나중에 그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 방풍시설의 구조 설치 기준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라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방풍시설의 구조 설치 기준이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식재학 할 때 방풍림 조성이라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 형태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좀 일단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경관법에 해당되는 경관계획의 일반사항, 그러니까 경관법에 보면 모든 법에 보면 법의 정의 뭐 이런 것들 쭉 나오거든요. 목적하고 정의 뭐 이런 것들 쭉 풀어놨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이렇게 이제 출제를 했었고, 그리고 건축법에서의 조경 기준에서 건축법에 해당되는 이런 조경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건축법의 이런 조경 면적과 유사한 이런 공개 공지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법의 생태자연도,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전법의 법을 근거로 해서 생태자연도라는 지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도의 등급이 이제 이렇게 4개로 분류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자, 자연공원법. 그래서 여러분들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이라든 이런 공원들이 자연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용도지구가 있고, 자, 여기에 이제 공원 마을지구에서의 허용행위, 특히 이런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한이 많은 곳이 자연공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일반적인 공원에서도 허용 행위가 있지만 이제 조금 이렇게 좀 강한 곳이 자연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이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이게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환경 영향 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계획 단계에서의 평가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도시공원 녹지의 유형별 세부 기준 중에 이제 도시 농업공원의 설치 기준,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에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전거 도로의 설계 속도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상 전정의 시기, 그리고 옥상 녹화할 때 식물 선택의 기준. 그래서 특히 이 조경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벽면 이런 데도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물을 어떻게 도입하냐가 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태계 관련해서는 문제가 2문제 출제됐는데, 기후변화 협약에 관련된 이제 내용하고 호수의 이제 빈 영향호하고 부영향호, 이거는 생태 천이 같은 거 할 때 뭐 습생 이제 생태 천이 이런 거 나올 때 다루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조경 관리에서는 해충의 가해 습성 이런 것들은 아예 관리이지만 이제 그냥 조경 관리이지만 이제 계획 1과목에서 출제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수목의 저온해, 수목이 온도가 떨어졌을 때 얼어서 죽거나 또는 이제 서리에 피해를 입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저온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과목 내용을 보시면은 자, 조경 법규가 9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계획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이 과목에서도 조경학에서도 그대로 그냥 나왔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제 법규가.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련된 법률 중에 기반시설하고 용도지역의 계획,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련된 내용 2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련된 계획에서는 이 어린이 공원을 조성한 다음에 공원 조성 계획을 정비하는 그런 그 요청을 주민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규모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그리고 도시공원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시설들도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 이것도 문제가 이제 여러 번 출제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원 시설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의 일반사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상 도시생태 현황 지도 작성을 하는데, 자, 요런 거에 대한 내용,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 상난이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도시농업에 관련된 문제, 환경영향평가, 앞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근데 이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조경사 같은 경우에는 서양 조경사에서 르네상스 시대 때 이탈리아 정원에 관련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그 전통 조경에서 대동사강하고 삼국사기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사 공부하실 때 문헌을 보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런 나무를 심었고 이런 조경 유적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사실 현재 남아있는 거 이외에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문헌에서 다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문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헌 중에 이제 이런 문헌이 시험에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정자의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자가 가장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모양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우리나라 창덕궁 후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덕궁 후원에 보면 부채꼴 모양의 정자, 관람정이 있는데, 이제 이런 관람정의 이런 지붕 모양을 이거와 비슷한 정자가 이제 어디에 있었냐. 그래서 이게 중국에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문제, 조금 어렵겠죠. 잘 이거를 세부적으로 외우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의 이제 이런 현존하는 정원과 각 나라, 그러니까 각 나라의 대표적인 정원 양식과 그 양식을 담은 정원,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4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생태계 관련해서는 주연부. 자, 주연부라는 거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생태계 사이 경계부에서의 이런 그 이제 나타나는 요런 띠 모양의 생태적 공간을 주연부 추이대라고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정의와 특성, 그리고 생물 서식 공간 계획할 때 비오톤 공간 계획. 아까 제가 뭐 조류나 뭐 양서류 이런 것들 다 생물에 대한 서식처거든요. 그래서 생물에 대한 서식처를 조성하는 이런 비오톱 공간에 관련된 계획,
전체적인 틀에서 공부하시게 되면은 쉽게 푸실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경 식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이렇게 사계절이 그래도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봄에 꽃피는 거 또는 이제 여름에 꽃피는 수종, 그리고 가을에 꽃피는 거 뭐 이렇게. 그래서 가을 같은 경우에는 개화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단풍 같은 것들도 있겠죠. 열매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수목을 식재를 해야 되는지, 뭐, 주 계절에 어떤 나무가 이렇게 계절적으로 연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사실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셔야지 요런 문제들을 좀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그러니까 여름철에 개화하는 수종에 대한 내용, 그리고 녹화식물 재료 중에 뭐 옥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벽면 녹화할 때 부착형, 그러니까 부착형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는 벽면 녹화겠죠. 그래서 벽면 녹화에 해당되는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는 형태가 있고, 어떤 이제 그 지주 같은 것들을 세워서, 그러니까 틀을 세우겠죠. 자, 이 틀을 세워주면 얘네들이 감고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에 따른 부착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시공 같은 경우에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상 이런 표면 배수 기울기라든지 시방서의 종류가 출제가 됐었고, 관리는 잔디의 병해충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다양한 내용에서 출제가 됐지만 아무래도 법규, 즉 계획의 틀에서 문제가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쭉 보시면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획을 볼 때 법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봐야겠구나 라는 것들이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이제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좀 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그 학원 계획은 이제 11월에 개강이 될 예정이거든요. 보통 철주에 개강을 해서 8주 정도 해서 자, 교재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은 뒤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 여기에는 사실 7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과목에 보면, 이런 그 조경학에 포함이 되는 게 사실 조경사, 그래서 동양 조경사, 서양 조경사, 그리고 조경 설계, 그다음에 식재, 시공 구조, 관리 이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해서 생태계 관리까지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거를 책을 한 권 다 이렇게 훑게 되면은 기본적인 기초 이론이 이렇게 다져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번 훑고 나서 다시 한번 중요 이론을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기본 이론 정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문제가 사실 방대한 부분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훑지 않으면은 사실 기초가 다 이제 없는 상태에서 문제만 풀게 되면은 사실 엄청 어렵고 이게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은 이거는 전공하신 분들이든 비전공자는 이제 물론이고요. 그래서 다 다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저와 안 하셔도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시험 볼 때 이게 기사 과목이거든요. 요거는 꼭 혼자 뭐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학원에 이렇게 오셔서 수업을 듣고 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주 2회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보통 뭐 2시에서 6시로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의, 현장 강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 진행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온라인도 같이 이렇게 그 강의가 탑재가 돼서 이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교재는 사실 이 거의 7과목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계획 한 과목, 그 다음에 생태, 보건에 관련된 과목, 그 다음에 조경사 쭉 있잖아요. 이 과목을 하나의 내용으로 담았기 때문에 이 책에 들어간 내용들은 사실 다 엑기스입니다. 그러니까 한 줄 한 줄이 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중에서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는 거 중요하고, 특히 중요한 내용들 파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반복해야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런 것들을 물론 설명 듣고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잘 안 외워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공자는 한 3회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한 번 이렇게
내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진행한 내용들을 한번 복습하는 거는 그거의 반절로 시간이 줍니다. 그래서 3회독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뭐 용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낯설고 하기 때문에 이제 5회독 정도 이렇게 필수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재는 10월경에 출판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시험이 출제됐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내용을 보완하고 기출문제 같은 것들, 중요한 기출문제 실어서 이렇게 10월경에 출판 예정이다라는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론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게 마치면 문제풀이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거는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 틀에서 모든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들은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유독 많이 출제가 되는 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문제가 많아지고 하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이다라는 것들을 감을 잡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과목별로 해서 이제 교재 내용이 단원이 있고 거기에 이제 중요 단락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단원별로 해서 요약 내용을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기출문제 같은 거, 예상문제 같은 것들을 풀이합니다.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 내용을 공무원에 해당되는 기출문제가 조경에서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공개된 문제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직렬에 비해서 그래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다 다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파악 중요하고요. 이거는 또 기사문제랑은 비슷하긴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서 이제 예상되는 문제 풀이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거는 기본 이론 교재 같은 경우에 요약 정리할 때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봤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요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프린트물로 이렇게 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이제 이렇게 올려드리거나 나눠드리면 요거 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3회차, 그러니까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풀이가 끝나면은 회차별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9회가 진행이 됐고, 올해는 4회 정도 이렇게 이제 좀 더 횟수를 보완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이거는 우리 기출문제처럼 이렇게 누적입니다. 그래서 재작년, 그다음에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계속 회차를 늘려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주 정도 기출문제 예상하고, 요것도 6주에서 8주, 그다음에 1, 2주 정도 회차별 모의고사가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내용들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거의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하실 때, 자, 개인별로 이렇게 이제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전공, 비전공 상관없습니다. 조경 같은 경우에 어려운 문제도 계산하는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까 보셨듯이,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시간 투자라든지 노력 투자를 하시면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일반 이제 공부만 할 수 있는 공시생인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 공시생 중에서 전공하신 분, 그 다음에 준전공자, 왜냐면 이런 조경과와 유사원과들이 있거든요. 원예과나 산림 쪽에서 조경학을 일부 했다, 또는 앞에서 봤던 관리 쪽에 보게 되면 이런 병해충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이제 이런 산림 쪽에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원예 쪽에서도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건축 쪽 같은 경우에는 시공이나 이런 쪽에 또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보셨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일단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과목을 이렇게 이제 배경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준전공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전공자. 그래서 일반 공시생의 경우에 가장 빨리 시험 준비가 가능한 사람은 아무래도 전공자이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시험 공부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일단은 공부를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번 훑고 나서 하는 것들은 본인이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학원에 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무래도 집중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빠른 기간 안에 가장 효율을 많이 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을 학원에서 다 이렇게 요약 정리라든지 뭐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풀어주기 때문에 사실 출발할 때 이렇게 조금 나눠지긴 하지만 11월 달 끝나고 한 2주, 3주 정도, 그러니까 2달 정도 지나게 되면은 거의 중요한 부분 파악하거나 용어 정리 이런 부분들은 거의 같다라고 봅니다. 이제 학원에서 함께 공부하는 경우는. 그리고 직장인 공시생 같은 경우는 좀 시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빠른 기간 안에 이렇게 뭐 중요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으면은 그런 내용들 사실 시간 내서 계속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1월 이전에는 공통 과목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해서 학습해 주시고 11월 이후에 전공 과목 들어갈 때 이제 진행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제 그리고 이제 비전공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연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이다라는 것들이고요. 기간 안에 이거를 다 봐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학원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뭐 단기 합격생 같은 경우에 일일 8시간 정도, 그리고 집중 공부 시간 한 6시간 정도 공부에 이제 좀 올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 정도 공부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재의 내용들 잠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조경 전공 과목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파트 1이 조경 계획 및 생태계 관리입니다. 그러면 이 조경학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이고, 조경이라는 게 대부분은 도시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의 외적인 공간에서 조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자연공원, 아까 국립공원, 도립공원 이런 자연공원하고요.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공간들입니다. 뭐 골프장이나 스키장 설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경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조경학이라는 거, 그다음에 조경 계획의 변천 과정, 그리고 조경 계획의 접근 방법. 자, 이건 다 이론이겠죠. 제일 중요한 거 조경 계획 과정. 자, 조경 계획 과정을 할 때 모든 계획이요,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 분석의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5, 6칙이 자연환경조사, 경관조사, 인문환경조사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각각 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 공간 계획, 그 다음에 오픈 스페이스. 우리가 공원과 녹지 이런 것들 다 오픈 스페이스라고 하거든요. 또는 그냥 큰 범위 내에서, 이거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냥 열려있는 공간, 자연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공원과 녹지, 그 다음에 자연공원, 그 다음에 네, 관련해서, 그리고 조경 관련 법규. 아무래도 법규 제일 중요하지만 이 계획이 진행이 될 때 법규가 항상 이제 그 틀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 기반을 가져야지 예산도 나오고 진행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챕터 12서부터는 생태계 관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태계 관리니까 생태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생태학에 대한 정의. 그런데 이게 생태학은 인간을 갖다 붙이면 인문 생태학, 또는 경관을 갖다 붙이면 경관 생태학입니다. 어떤 곳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냐에 따라서 생태학이라는 게 세부 항목으로 이렇게 다 쪼개지거든요. 경관 생태학, 보전 생태학 이런 식으로 해서 생태학이라는 거의 내용, 그리고 생물과 개체군에 관련된 내용, 뭐 군집에 관련된 내용. 자, 조경과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들이 13, 14에 관련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도시 공간이 현재는 보면 서식지가 이제 이렇게 나눠지죠. 왜냐하면 도시라는 게 개발을 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이런 서식 공간이 있었다면 여기 공간을 이만큼을 잡아서 공원 계획을 하거나 뭐 하게 되면은, 또는 뭐 이렇게 주택단지가 들어서거나 하게 되면 도시가 이렇게 들어가면 서식지가 파편화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파편화, 그럼 도시 생태계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 생태계에서의 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생태학을 다 보는 건 아니고요. 조경과 관련된 생태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그런 중요한 단원들을 여기에서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 종 분류에 따른 서식처 복원의 기법, 그 다음에 지역 유형별 생태계 복원 방법, 그 다음에 큰 이제 패러다임 안에서의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각종 이제 나라 간에 이제 지구적으로 협력하는 이런 조약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 파트 1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조경사 같은 경우에는 서양 조경사에서 고대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중세, 그 다음에 르네상스, 그 다음에 영국의 18세기의 자연풍경식 정원, 이 자연풍경식 정원에서 영향을 받아서 정원이라는 거는 개인 소유 공간이지만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공원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조경이라는 역사가 정원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공원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각 시대마다의 이제 대표적인 양식들이 있습니다. 자, 이 양식은 그 나라의 지형과 기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지형과 기후 양식, 그리고 이 양식으로 만들어지는 작품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근대의 현대 조경까지 이렇게 이제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동양 조경사 같은 경우에 중국, 일본, 한국은 아주 중요하고요. 한국 중에서 특히 중요한 시대가 조선시대 정원 유적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제 정원 내용들까지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경 설계하고 식재 같은 경우에는 설계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앞에 계획은 말로 풀어놓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말로 풀어놓은 거를 도면에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에 담아지는 내용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도의 기초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 할 때 경관 설계, 경관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이게 미적으로 미학이라는 부분들도 같이 포함을 한다라고 했죠. 색채 같은 거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색채 이론이라든지 디자인 이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경 설계를 할 때 조경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챕터 3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함을 해서 같이 조경 설계 기준을 같이 다뤄볼 겁니다. 자, 그리고 조경 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물 재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식물 재료 중에 이제 수목에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수목은 사실 챕터 6에서 학명이나 이런 것들 다 다룹니다. 그래서 조경 수목을 사실 과별로, 자, 예를 들어서 뭐 층층나무과다. 그럼 그 과에 해당되는 수목 이런 것들도 출제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목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수목을 가지고 기능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또는 이제 하는 내용들, 그래서 식재 강론 같은 경우가 뭐 가로수 식재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차폐 식재 어떻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챕터 5에서, 그리고 조경 식재의 일반적인 사항들 이렇게 다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경 시공하고 관리에 있어서는 챕터 9까지가 시공구조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0, 11, 12는 관리입니다. 그래서 조경 재료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무생물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시공이 진행이 될 때 우리가 공부할 때도 계획표 짜는 것처럼 공사도 마찬가지로 계획표를 짭니다. 그래서 공정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거 진행이 될 때 그 공간을 가서 직접 측량을 하거든요. 측량의 기본적인 내용들 봅니다. 여기서 토공사, 지형, 그렇게 어떻게 보면 토목에서 들어가는 내용들이 들어가지만 이거는 깊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대부분 묻고요. 이게 어렵게 출제가 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사실 다 100점 맞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기본적인 문제를 맞춘다라고 본다면 이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공사, 지형도 이런 부분들 중요하고, 식재공사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밖에 도로 설계, 순환로 설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수 설계, 옹벽 석축, 조적공사, 벽돌공사에 대한 거,
그다음에 살수시설, 수경시설, 이제 조명시설. 자, 조경공사가 여러 공정을 포함을 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 내용들이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산하고 이제 기본 구조 역학은 아직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9급에서. 근데 아무래도 앞으로 진행이 될 때는 같이 내용을 또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조경 관리에 대한 내용에서 조경 관리의 의의와 운영, 그리고 수목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목의 생육장애나 뭐 잔디 시설물 포장 관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12단원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재 구성까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학습하실 때 만약에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기초이론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이론이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초이론에서 일단은 중요한 내용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요한 이론이라고 다시 봐야 되겠죠. 전체 이론 중에서 좀 더 중요한 내용 뽑고 그 다음에 이론 정리가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기출문제 풀이 또는 예상문제 풀이 문제 같은 거 문제풀이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진행이 되면 이제 문제를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하시면 개인적으로 부족한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완해야 되는 과목, 보충 과목.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가 복습하는 거죠. 이런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일단은 우리가 시험 준비는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이론 내용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커리큘럼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전공 과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장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다음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